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하고 임신하자마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전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심하게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고. 저와 선을 보고 남편은 홧김이었는지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것저것 재기도 귀찮았고 비슷한 사람이니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저는 피로감을 느껴서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저한테 적극적으로 휴직을 원하셨고요. 빠른 임신을 원하셨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결혼을 한 이유는 비슷했어요. 서로 미친 듯이 사랑을 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솔직히 만나자마자 5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무슨 그렇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저 나랑 환경도 비슷하고 큰 결함도 없어 보여 둘 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죠. 저희는 여느 신혼부부처럼 매일매일이 재밌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불행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각자만의 영역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부부의 역할을 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나름 아내의 도리에 충실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했고 남편은 저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최대한 서로의 사생활은 터치하지 않은 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일요일마다 골프장을 다녔어요. 저는 당연한 남편의 스케줄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한 번은 동남아에 골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면 좋은데 저는 워낙에 집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 여행은 어지간하면 가지 않는 사람이고 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 쿨하게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사생활 터치 없이 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불만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적당한 선만 지켜주면서 터치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0000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호씨의 부인 000씨 맞으신가요? 네, 저 맞는데요. 누구시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전 당신 남편 부인이 될 뻔했던 여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당신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자리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였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전화는 왜 하신 거예요? 이 여자 말기 못 알아듣대. 내가 왜 전화를 했겠니? 지금 네 남편이랑 내가 다시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냐? 여러 말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임신 중이야. 당신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어떻게 할래? 머리가 핑했어요.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었어요. 아마 전화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장난 전화하시려면 다른 곳 알아보세요. 정말 왜 이래? 당신 남편 얼마 전 동남아 다녀왔지? 거기 누구랑 갔겠니? 골프 여행이라고 한 걸 믿은 거야? 그렇게 남편을 몰라서 어쩌니? 네, 남편이 전 여친과 바람이 났다는군요. 골프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암튼 그랬다네요. 여자는 본인이 먼저 이 남자의 부인이 될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임신 중이라고 이 남자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며 이혼을 종용하더군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제 회사와 남편의 회사의 1인 시위라도 할 거라고 협박을 하네요. 격 떨어지는 그 여자의 말에 할 말도 없었고 그 여자의 수준을 알겠더군요. 이런 여자와 다시 붙어먹은 남자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돈 버리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이혼해줘. 그 여자랑 살아.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내일 짐 싸서 바로 나갈 테니 걱정 말고. 이혼 서류는 바로 보내줘. 애 가졌다며? 그렇게 어머니나 아버지나 애 그러시던데. 야, 완전 축하한다. 이 그지 같은 새끼야. 저는 화도 나지 않았고 이 지저분한 것들하고는 더 엮이기 싫었어요. 이런 전화를 받게 한 저 남자도 벌레 같았고 뻔뻔스럽게 싸구려 술집 여자처럼 이야기하는 그 여자도 벌레 같았고요. 내가 이 사람들과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았고 그놈은 바로 그 여자와 살림을 합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새끼랑 그 어머니라는 사람의 표정이. 그 놈이 아파트에서 짐을 빼러 온 날. 그 어머니라는 작자는
저를 너무 뻔뻔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가 뭘 어쩔 건데? 라는 식의 눈빛으로요. 부모님은 멀쩡한 딸내미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마음이 찢어졌지만 정작 전 눈물도 나오질 않더군요. 또 울어버리면 나만 불쌍하면 되는 것 같아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구역질이 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지쳤구나 그리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생리가 끊겼다는 걸요. 그래요, 전 임신을 한 거였어요. 부모님은 노발대발이셨어요. 이혼도 한마당에 그 애를 낳을 거냐고. 너도 새 출발해야지 않겠냐고 말이죠. 얼른 수술을 하기 바라졌어요. 그런데 그건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차마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복직을 했어요. 회사 자체가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이라 아이 키우기에 별 문제가 없더군요. 그렇게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죠. 그 무렵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000의 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아니, 자꾸 어떤 할머님이 오셔서 00이 친할머니라고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전에도 한 번 오시더니 오늘도 또 오셔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하다가 어머님께 오늘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오시면 곤란하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부랴부랴 가시더라고요. 0001 친할머니요? 지금 오후가는 어디 있나요? 외할머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어린이집은 0002가 엄마와 둘이 산다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숨길 이유도 없고 음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어린이집 상담대 원장님께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날 이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남편의 어머니라는 작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애미다. 잘 지내고 있니? 어이가 없네요. 아줌마 누가 아줌마 며느리인가요? 저 아세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너도 자식 키우면서 어미 맘 알지 않니?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말고 아줌마 지금 어따 대고 모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왜 자꾸 어린이집에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 000이 뭐 유괴라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쪽 집이랑 저랑 애저녁에 끝난 거 몰라요. 왜 자꾸 이래요? 자꾸 찾아가거나 전화하면 신고합니다. 저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몰아붙이고 한 2, 3일쯤 지났나. 이후 그 아줌마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부탁이니 만나 달라네요. 저는 그 여자의 전화도 문자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며칠 후 그 아줌마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하, 정말 왜 이러시는 건가요?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시는 거죠? 끝난 사이고 다신 만나고 싶지 않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시는 건가요? 너가 만나주질 않으니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다. 내 손주는 잘 크고 있니? 우리 아들 얘기를 물어보더니 그 아줌마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네가 잘못했다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렸어야 하는 건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귀신에 쓰였었다고 제 앞에서 엉엉 울더군요. 이보세요. 그 입에 다시는 제 아들 이름 올리지 마세요. 그 입에 올리는 것조차 더러워지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이후 그 아줌마는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대었고 많게는 하루에 20통씩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도 어떤 날은 읍소하는 식으로 어떤 날을 육두문자를 날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테러를 했습니다. 저는 더 단단히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었고 어린이집도 당분간은 휴원을 하고 부모님 집에 아이를 데려다 놓았어요. 그러다 막장까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전 남편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간 거죠. 그것도 경찰을 동행한 채. 그 둘 작자들은 경찰을 앞세워 우리 부모님을 유괴범으로 몰았어요. 저 아이가 우리 아이인데 이 집에서 지금 몰래 빼돌렸다고. 우리 집수인데 이 집구석에서 저 아이를 지금 만나게도 못하게 한다고. 이 미친 것들아.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들이야. TV에서나 보던 막장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깐 좋게 이야기할 때 애를 보여줬음 우리가 이렇게 안 할 거 아냐? 유전자 검사해. 누구 아들인지 누구 씨인지 확인하자고. 전 남편이 떠들었어요. 그래 당연히 우리 집안 씨를 받았으면
우리 집안 아들이지. 왜 얘가 더 아들이니? 법적으로도 쟨 우리 집안 아들이야. 그리고 너 이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혼한 거 아니야? 더 이거 법적으로 다 걸려. 알아. 경찰 양반 우선 저 면부터 잡아가셔. 저 면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애를 훔쳐갔다니까. 아줌마도 덩달아 떠들었어요. 이런 미친년 미친 것들 같으니라고. 지금에 와서 이 아들 니네 집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람난 새끼가 지 여자친구 임신했다고 나하고 이혼하자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네 애라고 놀리는 거야?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전 남편과 아줌마는 우리 부모님께 삿대질을 했고 분을 모시며 부모님을 치기까지 했어요. 참다 못한 우리들도 경찰들 사이에서 서로 언쟁을 높였고 결국 몸싸움까지 한 저희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기가 막혔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다니 이혼을 요구했고 난 그냥 이혼을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임신을 알게 되었고 난 혼자 된 몸으로 아이를 낳았고 내 호적에 올렸고 열심히 북북히 키운 것밖에 없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런 미친 것들을 다시 한번 내 눈앞에 가져다 놓으신 건지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의 모멸감이 다시 생각이 나서 그리고 내 부모를 대하는 미친 것들의 행동을 보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우선 저희는 그들을 무단 침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온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그동안 보냈던 문자와 전화를 모두 캡처해서 전 현재 스토킹과 갖은 모욕을 당하고 있고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신변 보호도 요청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휴원 상태이고 부모님 댁에서 경찰까지 대동해서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본 아이는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다며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죠. 또한 부모님은 다치신 부분까지도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일 경찰이 있었기에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들은 바로 그 작자들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합의를 원했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합의할 생각이 없고 법정까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징역형이나 벌금 못해도 구류까지 하라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나중에야 왜 이렇게 우리 모자에게 집착을 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그 술집 같은 여자는 결혼 후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의 임신은 거짓이었고 그게 들통이 났다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임신 하나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을 승낙했는데 워낙 때를 잇는 문제에 집착이 심했던 시어머니는 이 여자가 임신이 아니라는 말에 괘씸죄까지 추가해서 내쫓아버렸고 그 이후 전 남편이 우연히 제 인스타를 보다가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를 계속해서 만나려고 했던 거죠.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대를 잇는 거에 집착들을 떠는지 이 잡놈의 집안은 대를 잇는 여자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지금 얽히고 설킨 긴 싸움을 진행 중이에요. 이 싸움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선 저와 아이에게 접근 및 어떤 연락도 취하지 말라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접근 금지를 어겼을 때는 더 가중 처벌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도 어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접근을 하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신고하지 말고 증거를 꼭 남겨두고 한 번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아이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내 아이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천 가서 생활하고 그리고 저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이상한 여자 꼬임에 넘어가는 그런 아빠가 아닌 든든하게 엄마를 믿어주고 의지를 하게끔 해주는 그런 아빠 말이죠.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무슨 짓인들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1. 전 남편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순위도 황당하네. 이혼하고 출산을 강행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다른 남자 구하는 건 뭐야? 출산한 걸 광고하듯이 SNS에 올려서 전 남편이 찾아오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면서 사는 여자네. 2. 쓰레기보다 못한 남자에게 속았네. 요그 집구석도 똑같고 미친 것들이 혼하자 할 때 넌 재고해보고 신나 환장했네. 얼굴에 철판 깔은 것들 꼭 이기고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미의 행복을 빌게요. 애기랑 행복하세요. 3. 세대 잘 결정하셨소. 절대 그놈 집구석과는 엮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올 수도 있어요. 아이 잘 지키고 키우세요. 4.
여가가 몰래 임신해서 남자 측에 양육비 요구하면 남자가 임신 출산 사실을 몰라도 양육비 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사연처럼 남자가 친권 양육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일륜지 대사를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한 결과입니다. 결혼 그리고 이혼 후 임신 문제도 부모님의 권고보다는 님 뜻대로 해놓고 이후에 벌어진 고통은 부모님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군요. 앞으로 재혼을 하더라도 신중한 선택을 하세요. 결혼은 본인이 선택하고 잘못되면 온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6. 지만 울어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지 자식이라고 뺏으려고 발악을 하는지 돌아도 한참 돌았구만. 임신한 줄도 모르고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이제 나타나서 시끄럽게 구는지 미쳐도 한참 미쳤구만. 야 인간들아 네가 재혼해서 애 낳아 키우면 될 걸 어디 와서 애 내놓으라고 난린지. 그럼 평생 재혼 안 하고 애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애를 뺏으려고 발악을 하는지. 꿈깨라 법이 누굴 편들 것 같니? 이혼할 때 넌 딴 여자 선택했고 임신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클 동안 모르고 지냈고 양육비라는 것도 없었는데 무슨 권리로 착각하지 마라. 막장 드라마 찍지 말라고. 콩밥 먹기 싫으면. 7. 결혼을 그렇게 성급하게 하고 애도 성급하게 낳고 결국은 이혼하고 결국 아이만 불쌍해진다. 결혼도 임신도 진짜 신중히 생각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1, 2년 살아보고 하고 그 후에 아이도 가져야 모든 걸 생각 없이 성급하게 진행한 순위도 반성할 점이 참 많은 듯.